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9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금 징계를 어저께 한다고 해놓고 이틀 또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관측은 자진 사퇴를 할 기간을 다시 주고 또 설득 내지는 혼자의 시간을 판단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재원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는 없다는 겁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 할 때 도덕성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의 도덕성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김재원 태영호 아주 야비하다, 잘못됐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김재원과 태영호가 그렇게 야비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거 왜 그러지? 왜 꼭 그냥 뭐 좀 한번 혼내놓고 그냥 가도 될 수 있는 걸 왜 징계라는 마차를 세워가지고 징계 속에 마차 속에 태워서 보내버리려고 그러지? 이유가 뭐지? 이 국민들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 징계를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저도 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정치적인 굉장히 깊은 산술이 아마 있겠죠. 산수. 미분적 분보다 더한 수학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미적분으로 푸는 게 아니죠. 정치는 현상론적으로 보면서 그냥 수학으로 푸는 거죠. 중등 수학 정도, 중학교 수학 정도의 상식선을 놓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너무 고도화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너무 복잡화돼 있어요. 김재원 태영호 의원은 자진 사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진 사퇴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했다 칩시다. 중징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성 문제 가지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5번 해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준석이는 별난 아이긴 하지만 이 별난 아이라는 상식을 조금 벗어나 보면 지금 한번 보시죠. 김재원, 태영호 의원은 아주 숙성된 사람들입니다. 이준석과는 패턴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륜도 많고 많은 이해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감각도 깊은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는데 너무 가혹하다라든가 too much라는 얘기가 개념이 그들을 느꼈을 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바로 그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소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8일 날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10일 날 다시 열고 두 사람 징계 수위를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최고위원 문제를 10일 날 이틀 뒤에 매듭진다는 계획이 있는데 두 사람은 이날도 여론전을 펼치면서 당 지도부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항변이 뭐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요,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별로 같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김 의원하고 태영호 의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굉장히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휘몰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저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정치 생명이 마지막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이 사형 선고 앞에서 부당하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난다면 자기가 죄가 있다면 승복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자기가 죄가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아이, 김재원, 태영호, 너희 들어가. 안 들어가면 너희들은 야비해. 닭을 망치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국민들은 아니 김재원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자, 태영호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뭐 대통령실하고 뭐 얘기가 저거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뭐 얘기 뭐 저거 나오는 태영호조차도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 무슨 얘기가 뭐 때문에 그러지? 예, 무엇 때문에 그러지? 예. 이 고차 방정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해서 이 김의원과 이 태의원, 예, 소위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까지 개진을 했습니다. 어디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참고를 한번 물어본다 해서 경징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경징계, 예를 들면 경고, 강력한 경고라든가 만약에 꼭 그 흉내를 만약에 한다면 징계, 예? 당원권 정지 1개월을 한다든가 형식으로. 그 외에는 그 이상 하면은 이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징계 날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만히 안 있을 거냐? 나라도 가만히 안 있겠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도 가만히 안 있겠는데요? 물론 승복. 예를 들면 내가 정치 생명이 이 다음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내밀하게 어떤 얘기를 약속을 받는다든가 또는 공천을 예를 들면 이거 for example입니다. 예를 들면 공천을 약속을 받는다든가 이건 보이지 않게 invisible 약속이죠. 보이지 않는 약속. 뭐 어떤 확고한 뭐가 없이는 이분들은 이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가혹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들은 피해의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다. 우선 역사인식이 그분들이 말한 5.18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4.3 얘기 두 분이 했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안 틀렸잖아요. 역사적으로 틀리지 않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틀렸다고 해버리면은 징계를 먹었다면 나중에 그 국민의힘이 무슨 대의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강점은 도덕성입니다. 이 보수 우위의 이 자유우파의 가장 훌륭한 점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면 도덕성이 있는 정당이 5.18이라든가 그 다음에 4.3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신념대로 그들의 느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말한 건데 그게 잘못이 없다 이거죠. 그들의 의견인데 오피니언인데 근데 역사인식 자체는 틀린 게 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김재원이나 태영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경선까지 거쳐서 그렇게 참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최고위원까지 올라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자 의욕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 들떠가지고 있는 그때 그 마음에 그저 그냥 철퇴를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3월 언젠가 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지금 갓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시작된 건 한 달부터 시작되고요. 이것을 국민의힘은 징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징계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마 후폭풍이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오후 4시에 어저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소집했는데 두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당초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이 징계 수위가 결정나기 전 스스로 물러나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상황입니다. 이건 당 안팎에서요? 아니에요. 당 안에서 그랬죠. 당 밖에서는요. 이 두 분이 왜 저렇게 물러나야 될 정도로 그 선거 정말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선거해가지고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4.3 얘기 잘못했다고 또 미국 가서 무슨 정광훈이 얘기했다고 또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투표 붙여야 되는데 국민투표 하려면요.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거기 헌법 5.18이 들어가면 5.18이 돼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조명이 됐습니까? 결론이 나왔습니까? 5.18이 어떻다는 성격 규정 확실하게 이렇게 조사위원회에서 계속 5.18에 뭐가 또 하고 뭐하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해둬야 될 거는 5.18은 말이죠. 5.18일 뿐이지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5.18은 5.18의 성격이에요. 특별한 무슨 금과 옥조로 성곽을 쌓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5.18은 여태까지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많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토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5.18이 예를 들면 5.18만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건국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관련된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5.16 혁명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5.18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의 어느 날에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을 지금 미리 앞으로 당겨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5.18 정신만 5.18 거기 꼭 투입되어야 되느냐. 4.19는 들어가 있습니다. 5.16은 왜 안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딱 나옵니다. 국민들에게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자로서의 건국 이념이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승만이라는. 소위 이승만이즘, 박정희즘, 5.18이즘 다 들어가야 된다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역사가.
이런 얘기에 형평성이라든가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김재원 씨가 5.18은 자기 의견으로는 들어가기 요원하고 또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또 잘못했다고까지 빌고 말이야. 여기저기 가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김재원 씨 처음에 참 아주 할 말을 다 하고 했노 좀 오바했다는 느낌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 다음에 사과하러 다니죠? 제주 4.3까지 가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당당치 못하게 사과를 하죠? 또 뭘 강주까지 가가지고 뭐 말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최고위원 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당하게 자기가 정당한 이야기를 했으면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그들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리고 또 온 모욕도 당했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뭐 진정성이 없다. 제주 4.3이던가요? 거기서는 누가 이 김재원 의원한테 진정성이 없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왔죠. 무슨 진정성이요? 무슨 진정성? 자기들 무슨 심판관입니까? 사과하면 사과하는 대로 정치적 사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죠.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김재원 의원, 저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광훈이 얘기한 거, 미국 가서, 정광훈이 보수를 통일했다. 무슨 천하 통일했다? 아, 그건요. 미국 가서 순진한 분이 거기 또 그 미국의 그 집회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한 그런 소위 응원단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걸 그렇게 문제를 꼭 삼아야 되는지요? 이 정당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소꿉장난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이 소꿉장난하는 그 모습보다 순진하지 못한 데가 있는 데가 정당이란 건 국민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런데 너무 같은 동료들을 갖다가 너무 잘못함이 그렇게 없는데 공격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냥 여담으로 지금 들어주셔도 괜찮고 진담으로 들어도 좋지만 만약에 김재원하고 태영호에게 중징계 이상 딱 내리면요. 후폭풍 이준석 때보다 더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태영호를 전혀 몰라요. 저는 태영호는 말이죠. 저 북한에서 이렇게 정말 자유를 찾아서 온 분인데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참 잘한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뭘 잘못했죠? 저런 분이 국민의힘에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뭐 한 10손가락은 있어야 돼요.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신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가슴이 좀 시원한 느낌도 받으면서 왜 그거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5.18은 4.3은 뭐는 뭐 역사 나오면 솔직 담백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 그게 국회의원은 또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이제 새로 50%를 넘어가지고 아주 장엄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도 장엄하게 입성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그 다음에 김재원 의원도 장엄하게 입성했습니다.
장엄하게 입성한 분들은 장엄이란 자체를 느낍니다. 그걸 말 한마디 뭐 특별히 잘못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 때문에 설화 때문에 중징계 먹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공포감을 그들이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온갖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논란을 일으켰어요? 논란은 당에서 자기들이 일으켰지. 징계 수위를 결정을 빨리 하고 정리를 어떻게 해요? 뭐 그 아주 내보낼 작정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징계위원회는 회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니 당대표가 권위로서 혼을 냈지 않습니까? 저 최고위원회에서 혼내놓고 김재원에게 절대로 함부로 말썽 부리면은 뭐 어쩐다까지 막 그냥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 김재원 의원의 태도로 납죽 엎드렸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근신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완전히 근신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안 나가겠고 어디 모든 걸 다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 아닙니까? 그러면 김재원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꼭 뭐 형벌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니고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같이 선거에 이렇게 같은 시대, 동시대 선거해가지고 들어온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에게 최고회의를 하면서 그냥 앞에서 그냥 경고를 세게 주고 또 경고를 세게 받은 사람도 납죽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이 정도 했으면 그거는 처벌 중에 가장 강력한 처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한번 받았는데 또 징계위원회 또 올린다. 태영호도 또 올린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 만약에 중징계로 해서 굉장히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유발시킬 정도의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면, 징계가 내려진다면 틀림없이 후폭풍이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태영호 측면하고 김재원 측면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상승작용, 소위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정말 잘못하면요 쑥밭납니다. 쑥밭나.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구체적 잘못이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지언정 잘못은 없다. 실수죠. 완전히 실수죠. 그죠? 네. 잘못, 폴트는 아니잖아요. 과오는 아니잖아요. 실수는 했다. 이 정도를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당원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당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당을 위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 막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이 당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획을 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요 중징계 이상을 받는다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반발을 하는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당대표 뽑은 지, 예? 그것도 당원 선거로, 권리당원 선거로 뽑은 지 2개월도 채 안 되는데, 2개월 간 넘었는데, 비대위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얼마나 누를 끼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하늘같이 높여놨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요, 이 국가 안보, 이 경제까지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력한 성과를 거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때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숙고를 한번 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